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바른 경제 시간에 좀 총정리 차원에서 바른 경제가 뽑은 10대 가짜 뉴스를 네. 좀 사실 여러 개인데 그냥 예. 편의상 10대라고 했습니다. 예. 워낙 뭐 요즘 연말에 이런 10대 뉴스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예.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가짜 경제 뉴스가 범람을 했는데요. 예. 최저임금 가짜 뉴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모든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폐업 원인이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오로지 최저임금에만 화살을 돌린다는 거고요. 예, 경제 상황도 있는데 이런 건 무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오류는 급여 계산법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부풀려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보수 언론에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주휴수당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금을 내게 생겼다고 불만을 표출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임금을 착취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마땅하고요. 그렇죠. 예. 주 5일 동안 근무하고 총 15시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이나 알바생에게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도 안 주고 있다면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바로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 뭐 이런 뉴스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그중에는 정말 최저임금도 비용 상승으로 문을 닫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마치 전반적인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이런 보도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연초에 음식점 폐업률이 92%에 달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음식점 폐업률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90%를 넘었고 박근혜 그 집권 초기에는 94.5%까지 치솟은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개선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워낙 음식점 개업이 많고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은퇴 후에 음식점을 차린다는 예가 많아서 그런지 예. 음식점 폐업률이 항상 90%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한 음식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음식점 폐업률은 원래부터 90%를 넘었고 폐업의 원인이 과당 경쟁이나 임대료 상승 그리고 이제 재료비 상승 등이 주 원인이고 인건비가 폐업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요즘은 배달 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식당에 직접 가는 것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음식점들의 폐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 최저임금에 최저임금 모든 때문에 걸 화살을 돌린 거죠. 예. 그리고 또 공시지가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뭐 악성 정말 악성 그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세금 이건 폭탄을 근데 맞는다. 한 번 시나리오 써놓고 계속 써먹는 것 같아요. 내용이 별로 변하지 않는데. 복사학인가요? 예, 그 은퇴 고령자 세금 폭탄 시나리오는 최근 종부세 부가 통제가 나갔을 때도 나왔죠.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이 나왔을 때 똑같은 시나리오가 보수 언론에 등장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연남동 120평짜리 주택은 10억 9천만 원에서 32억 3천만 원으로 공시 예정 가격이 3배 이상 뛰면서 보유세도 3배로 뛸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한 주택자의 종부세는 그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법적 상한선을 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보유세가 3배가 뛴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예. 그리고 종부세 부과 대상도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3%도 안 되고 일반 시민의 대다수인 97.3%는 종부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팩트까지 무시하면서 네. 예, 만들어낸 가짜 뉴스들이고요.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탈원전 관련 기사도 1년 내내 나왔는데요. 예.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이 적자를 봤다는 뉴스하고 그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 환경을 더 해친다는 뉴스가 주종을 이룹니다. 예. 사실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60년에 걸쳐서 시행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에 오히려 원전 기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에너지 관련 문제들은 탈원전과 연계시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들이라고 판단하면 틀림없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전이 적자가 나서 전기세가 오를지도 모른다고 서민들 마치 걱정해 주는 척하는 기사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전이 작년과 올해 적자를 본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한전이 적자를 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작년에는 이제 노후화된 그 원전 수리하느라고 원전 가동률이 너무 낮아져서 부족한 에너지 메꾸느라고 석유나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예. 그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적자의 주 원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탈원전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 가짜 뉴스의 대상이 이제 바로 태양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이런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그 원자력 무슨 연구회, 문화회 이런 것들에서 주로 이제 가짜 뉴스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예. 태양광 발전소 짓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핵발전에 비해서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많은 땅이 필요하고 산림을 훼손해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폐기할 때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핵발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들인데요. 이 세 가지 모두 가짜 뉴스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의하면은 2020년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태양광 풍력 등 그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더 떨어져서 화석 연료 발전 비용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화석 연료보다 태양광 발전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문화재단의 주장에 의하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50기가와트를 생산하려면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1,830제곱킬로미터 땅이 필요하고 예. 그것을 환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630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건데 그건 옛날 말이고요. 예. 그 한국 태양광 산업협회에 의하면 그 태양 그 모듈의 효율이 높아져 가지고 여의도 면적에 지금까지 총 따져봐야 190배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태양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있고 최근에는 뭐 친여 성향의 인사가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는 인사의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문제를 가지고 네. 예, 뭐 그 어떤 검은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의혹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 자체가 법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한다면 예. 태양광 사업을 한다해서가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적극 추진하니까 마치 이게 비리가 연결된 게 아니냐. 흠집 그럼 내기. 수사하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신문으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오늘 하루 종일 이 가짜 뉴스를 예. 뭐 해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어떤 이 가짜 뉴스들이 있는지 주요 키워드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보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경제 위기, 세금 폭탄, 연금 등 복지 예산 과다 지출로 인한 국가 부도, 실업률 증가, 고용률 감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가짜 뉴스였는데요. 예. 사실 경제 위기라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는 뭐 예, 한 번도 번도 경제 없었던 것 위기가 같아요.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1997년에 IMF, 2008년에 그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 위기, 예. 이게 11년마다 이게 주기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설이 또 연초에 예.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2019년이니까 딱 11년째죠. 그래서 연초에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기승을 부렸는데 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됐었고 수출도 감소하고 또 소비자 심리도 위축되고 기업들의 신규 설비 투자가 급감을 하고 예. 게다가 일본 전략물자 수출 금지까지 내리면서 이제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돼서 결국 올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다들 1년 내내 호들갑을 떨었죠. 근데 그 무시무시한 경제 위기를 다 무사히 넘기고 예. 지금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 정부 가운데 일본에 대한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이 정도로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북한의 그 전쟁 위협까지 벗어나게 한 적이 또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제는 국민들도 특히 우리 대전 KBS 대산함 그 바른경제 애청자들은 그런 보수 언론의 가짜 경제 뉴스에 현혹당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저희 프로그램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내년에는 더 정확하고 바른 경제 뉴스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자로 또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요. 7434번 쓰시는 분인데요.
가짜 뉴스가 판이 칩니다. 그래서 저는 5시에 하는 KBS 대전에서 대세남을 듣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애청하겠습니다. 예,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예, 교수님도 새해 인사를 주셨고 청취자분도 이렇게 새해 인사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수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